원장님이 지도하셨던 학생 중에 도쿄 이과대학을 간 학생 중에 최저 점수는 통점을 했을 때 점대였어. 뭐 누가 문제예요 지금?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게이오 와세다 말고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천차치로만 생각을 해도 갭이 너무 커서.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일톡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우리 전 원장님이랑 박민규 선생님, 그리고 저는 심재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11월 이전까지 출원할 수 있는 대학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뭐 앞으로도 대학을 더 출원할 기회가 많을 건데, 오늘은 각 학생의 이재유 점수대별로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서 어쨌거나 11월 시험도 보실 거니까 한 45일 남은 시점에서 11월 시험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점수대별로 지원을 어디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몇 점대를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요? 6월 점수가 보통 많은 학생들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600 내외일까요? 600에서 650점 사이지 않을까요? 600 초중반. 그러면은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600 초중반. 야, 초중반도 너무 커버리지가 많게. 맞아요. 620 내외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이 점수를 얘기할 때 기술을 빼고 점수죠. 네, 지금 기술 제외하고 점수. 일본어, 그다음에 물화 생 중에 국어. 이과군요. 문과가 전 순간적으로 문과는 너무 620.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과입니다. 이과. 저희는 문과는 나중에 해요. 저희 이과군요. 이과만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1, 2수라고 부르는 거 네. 합친 걸로. 620점 정도라면 뭐 제일 적당한 대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이과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기도 할 거고. 도쿄 들어가 있는 맞아요. 예, 뭐 그 정도는 다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 한 580점대부터 학생들이 쓰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 650점 사이가 되겠죠. 620점대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거기는 100% 도쿄 이과대학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조금 듣다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층이 아마 누군가는 입시를 치룬 학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입시를 치룰 예비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일 수도 있는데, 620이라는 점수의 의미가 어떤 경계선의 의미인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어, 이과, 수학인데 과목별이죠. 그렇죠. 네. 과목별로 밸런스가 달라지면 이 620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무의미한 점수가 될 수도 있는 이과 입장에서는 양쪽에 이게, 왜냐면 아주 이상적이고 평이하게 일본어 300에 수학 200에 물리 60에 화학 60도 620이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좋은 점수란 말이에요, 이과는.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근데 일본어 350이면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620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분들. 네, 그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재유 만점이 760점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한 140 정도 빠진다 치면은 과목별로 비슷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은 빠지는 게 점수가 클 수가 있으니까 뭐 대략 130 정도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과 애들이 일본을 잘 못해요. 일본은 300에 320점 정도로 보는 게 320 정도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과가 엄청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620이 되게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이과 애들이 일본을 진짜 못합니다. 300 넘으면 잘한 거예요, 이과 애들은. 그래도 300 중반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요. 300 안 되는 애도 있지만 320 이상 되는 애도 꽤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평균을 한 320? 300에 320 사이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일본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300점에서 한 330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최종 점수가 한 620에서 6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수학,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은 한 130, 40 정도 나왔다 생각을 하시고, 물화가 각각 70점, 70점대. 그 정도 나온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 정도면 이제 도쿄 이과대학 정도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난히 뭐 이런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하다라는 이게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영상을 혹시 도쿄 이과대 관계자 보시는 건 아니겠죠? 한국어 못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여기서 무난하다는 표현을 쓴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지원자가 굉장히 비대해진 것도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점수 컷이 점점 높아져 온 거지, 학교의 레벨이 따라서 올라온 건 좀 아니긴 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도쿄 이과대학 설명에 들어보면은 거기 공식 발언인데 들어오는 학생 평균 점수 정도
얘기했을 때 600 초중반이라고 얘기를 하니 정도면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어 기준도 한 300점으로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지도하셨던 학생 중에서 네. 도쿄 이과대학을 간 학생 중에 네. 최저 점수는 너무 위험하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최저 점수가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요. 총점을 했을 때 560점대였던 그쵸. 그 정도 물론 충분히. 학과도 중요하겠죠. 뭐 아마 학과에 따라서 이 점수가 택도 없는 학과도 있을 거고 학과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예, 예. 560점대였던 것 같고 그 친구의 일본어 실력이 정말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일본어 실력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과 실력도 다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일본어 실력은 친구가 300점이 조금 갓 넘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과랑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저는. 저도 더 낮은 수준의 합격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과대 쓰는 학생들한테 사례로 얘기는 하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특이 케이스다. 이유가 뭐냐? 운이 너무 좋았다. 저는 일본 입시를 오래 하다 보면서 특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 점수로 그 학교 못 가라고 하는 애들이 붙는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정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학교의 배점표에 하필 딱 들어맞아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토대 같은 경우에도 있었거든요. 일본어 280점인데 붙었어요. 그 배점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죠? 환산 점수. 네, 환산 점수가 그 친구는 일본어가 280인데 이거가 만점에 가까웠어요. 그럼 뭐. 교토대 어느 학과는 배점을 환산을 할 때 뭐 일본어는 0.5를 곱하고 죽여놓고 수학, 물리, 화학은 곱하기 2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합격자 중에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과대도 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점수가 낮았어요. 과까지 밝히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총점이 대략 500 어디? 동경이과대? 일본어가 350점인가 40점이었고요.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럼 수학이 100점 초반이었고 물리가 50점대, 화학이 50점대였어요. 대충 총점이 560점 정도 나오고. 네,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낮은 점수였는데 그 친구가 합격했던 이유는 면접 때 운이 너무 좋았어요. 이건 나중에 다뤄. 면접 얘기. 네, 한번. 좋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으로 항상 이 친구를 참고하지 마라.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넌 아니다. 라는 케이스로 늘 얘기는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과대 들어갈 최저 점수 정도는 560 내외이지 않을까.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570점 정도로 들어가는 학생이 최저 느낌이긴 했습니다. 다만 그런 학생은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면접을 굉장히 잘 봤다라는 게 있고요. 보통 이과대에 합격하는 학생은 그래도 600 초반은 가야 돼. 초반인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600 초중반을 넘어서 640점 내외? 이런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볼만 하죠. 왜냐면 궁금할 테니까. 사실 뭐 일본어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영향 제외하고 수학이랑 이과 합쳐서 20점 정도 더 높은 학생들은 어디를 써볼만 할까? 그런 느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640점이 넘어가면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립대라고 하면 물론 뭐 조치도 있겠지만 조치가 640이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조치대 640점 못 받고 660점 올라갔을 때 조치대가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점대라고 하면 어디를 지원시켜야 되지? 정민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민입생 어디인 거예요? 640이면? 사립대 중에서는 쓸만한 학교가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600점대든 700점대든 사립대는 일단 도쿄 이과대 써야겠죠. 사실 좀 소신 발언을 하면 솔직히 소신 발언을 하면 물론 이제 올해부터 학교들이 앞쪽으로 좀 땡겨왔잖아요. 졌잖아요. 전 이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640점 맞으면 이과 애들이 일본어 330, 20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640이면 이과 320이거든요. 그럼 되게 애매한 게 동경공업대학교를 쓰라고 하면은 쓸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과연 본고사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컷이냐? 그럼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선이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서 이 점수대 애들한테는 원서는 이과대나 네가 정 쓰고 싶으면 그 당시 와세다 정도 써보고 싶으면 써라. 나머지는 11월에 몰빵해서 넌 지금 공부를 할 때다. 원서 고민하지 마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저는 6월 점수에서 그렇게. 저는 이과대만 쓰고 네. 공부에 매진하라.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조금만 더 매진하면 11월에서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원서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하긴 하거든요. 많이 심하죠. 지망이어서 선생님들이 봐주고 써주고 할 때는 쉽지만 애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지망 요소 한번 초안 써봐 이러는데 일주일 동안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쓴대요. 그거 봐주는 입장에서도 안 쉬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쉽게 쓰시나 봐요. 너 배우셔야겠는데 뭐 누가 문제예요 지금?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문제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점수대별로 대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640점 나온 애가 정기에 정정 이과대 이외에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11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원서 쓰다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공부 못해서 11월에도 6월하고 별 차이 없는 점수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주제 벗어나긴 하지만 11월 시험까지 봐가지고 645, 52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학교 추천합니까? 그거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냐 아니면은 일본어를 아까 얘기한 그 정도 점수인 친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과 점수 합이 34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본어가 300점이잖아요. 너무 높은 거 340점 엄청 높은데 170, 170이면 수학 비율 85, 85. 저는 640점 애들이 항상 그 언저리였거든요. 일본어가 300에서 320 사이고 이과가 320에서 340 사이. 그리고 계셨던 데는 왜 그렇게 일본어가 왜 그 모양이에요 다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 지금 이과 애들이 일본어의 밸런스에 너무 많이 치우쳐지면 그러면 거기서 지랄했을 것 같은데. 싫어했어요. 그럼 안 되지 밸런스 있게 가르쳐야죠. 맞아요. 근데 이과 애들이 언어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어 점수 올라가는 것보다 그 이과 점수 올리는 걸 더 좋아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밀어붙이긴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애들은 당연히 일본어가 더 밸런스가 높기도 네. 하고 그런 친구들은 11월 끝나고 나서 무조건 동경공대를 쓰게 합니다. 제일 빠르니까 입시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고사에 매진시키고 거기서 본고사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은 만약에 동경공업대학교가 안 되거나 원하는 과에 안 돼도 그 뒤에 본고사 위주의 매칭이 되니까 뭐 오사카나 고베나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계속 조율해 가거나. 근데 그 당시엔 스쿠바가 11월 이후에 있었잖아요. 사실 스쿠바는 가장 본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였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실제로 스쿠바의 물리학과 합격한 애는 물리 본고사를 만점을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는 교수님이 면접에서 말실수로 보자마자 물리 시험 점수 보고 스고이 데스네 라고 하다가 부츠리 도우 데시다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친구 만점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본고사 케이스는 그런 친구들은 본고사 쪽으로 미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평이하게 뭐 640이라고 얘기하면 뭐 일본어 320, 340 사이고 그 다음에 이과 점수가 한 300에서 300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면 역시나 일단 이과대를 쓰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이과대예요. 사실. 이과대가 대안으로 나타난 게 워낙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원서를.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개요는 완전 다른 레벨인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640점대면 뭐 추오며 예전 같은 경우는 메이지도 사실은 타겟이었죠. 네. 그게 확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요는 완전 700 근처까지 막 가든지 넘든지 해야 되고 그 밑에는 뭐 607, 80 이런 친구들은 동양이과대 하나만 쓰고 안 쓴다든지 607, 80 애들은 뭐 이미 전기에 뭐 붙었다든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다 국립대 위주로 갈 거고. 그리고 도시샤나 리츠메이칸 요원저리도 리츠메이칸은 그나마 면접이 빡세서 점수 합격 폭이 넓게 나오잖아요. 면접을 엄청 타이트하게 보니까 거긴 면접 보러 가가지고 시험 보고 오니까 예. 뭐고 하죠. 예. 그걸로 실력을 많이 가늠해서 점수를 보정하는 편인데 또 반대로 도시샤는 서류 도율전이니까 바짝이니까 합격을 함부로 점칠 순 없지만 그래도 원서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들이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성향에서 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해요. 640 되면 뭐 살 들어가면 동경이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살 때는 다 쓰죠. 예. 케이오 와세다는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와세다는 본고사가 없어서 이제 없어서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네. 와세다 케이오는 이제유 점수가 많이 높아야 되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한 단계 낮은 학교가 이과대인데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쓸만한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쓸만한 학교라는 게 사립대 입장으로 보면은 진짜 없는 게 맞는 게 왜냐면은 학교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편차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네임밸류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면은 진짜 가끔 보면은 뭐 게이오 와세다 말고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편차치로만 생각을 해도 갭이 너무 커서 그렇죠. 거기가 뻥 비어있어 네. 블랭크라서 거기 블랭크에 해당하는 거는 사립대에서 찾을 게 아니고 국립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 국립대 어디 640이요? 스코어 대학 말씀하셨고 이과 성적을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애매한 게 총점만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일본 입시. 그러면 점수는 잠깐 차치하고 와세다 케이오랑 도쿄 이과대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립대요 어디? 오
사이의 국립대라고 하면 650 이상부터 700 사이인 거죠. 네, 뭐 엄청 많죠. 그러면 뭐 요과목 국립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까 말한 쭉 꼽아도 당연히 뭐 들어갈 거고, 나고야 공업대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큐슈 대학은 애매할 것 같아요. 600 후반대만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아니 중반에서 중후반 요 사이라고 하면 607, 80점이라고 하면 걔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지 않나요? 치바대에 있고요. 치바대는 정기잖아요. 근데 내년에 치바대가 공학부가 내년부터는 11월 성적을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제가 미리 봤는데, 그러면 이제 치바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바대는 660점, 공학부가 660점 가지고는 약간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6월달 성적으로. 근데 이게 애매했던 게요. 그런 것 같아요. 치바대가 그동안은 6월 성적을 가지고 네. 늦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접일이 꼭 11월 이재유 전날 바뀌었어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안 넣었던 거예요. 그동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합격 컷이 항상 낮았던 것 같아요. 아, 학교 레벨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점수만 쓸 수 있다 이거보다는 합격 컷이 실제 학교 네임밸류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요소들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왜냐면 항상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치바 쓸까요? 쓰든지. 왜? 시험 전날에 가야 되는데요? 쓰지 마. 근데 아쉬운데요? 쓰든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항상 그런 선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고인물 같은데 꽤 되는 이야기. 맞습니다. 꽤 된 얘기야. 아오야마도 그랬었는데 아오야마도 바뀌었죠. 예. 그리고 나서도 이게 관성처럼 애들이 안 쓰더라고요. 그때부터도 계속 바뀌었고. 곧 치바대학 출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치바대학을 출원하고 싶으면 6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일본어 한 330 내외로 받았다 치면은 저는 하여튼 총점 기준을 봤을 때 660은 최소 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옛날 데이터긴 해요. 중국인 케이스이긴 해요. 치바대 합격한 중국인 케이스. 토플 점수가 정말 낮았어요. 40점대로 낮았는데 이과 과목 점수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과 쪽은 정말 이과랑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립대들이 어학 쪽 점수보다는 이과 쪽 점수의 비중을 좀 더 주고 있지 않은가. 어학 성적은 뭐 면접 통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네. 할 거니까 중요한 건 뭐 이과랑 수학 실력이겠죠. 국립대는 진짜 그냥 어학은 와서 수업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딱 이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과 쪽 점수는 와서 따라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점수를 훨씬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국립대가 좀 더 또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교토대 케이스도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예외가 동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640에서 700점대까지는 쓸만한 학교가 사립대는 이과대밖에 없는 거고 700점대까지라 하면 개요도 사실 개요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80 정도라고 끊는 게 무의미하긴 한데 한 680 정도 하는 게 약간 논란의 여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까지 생각하면 이제 그놈의 마치 마치 칸간도리츠 등의 특색이 있는 학교 몇 개 써본다 치고 나머지는 국립대 시기에 맞춰서 지바대나 츠쿠바 대학이나 뭐 요코하마 국립이나 고베 대학이나 그리고 뭐 본고사 자신 있으면 도쿄공업 오사카까지 열어놓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사카까지 뚫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어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고베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서 벌써 우리 애들이 사실은 불리하죠. 실력으로 모든 걸 다 소위 처바르지 않으면.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기준을 높이셔야 될 겁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기울어진 운동장. 네, 그것도 그렇고